쭈쭈야, 네가 올린 영상 재밌다고 댓글 달렸어. 벌써 달렸어? 역시 쭈쭈가 이걸 잘하니까. 상위 5%에서 1%더 올랐다고. 한 번으로. 그럼 상위 4%야? 놀러가 벌써 댓글 아, 저 옷 어때요? 한 번만 찍어주라. 전신샷. 나. 아, 나를 찍으라고 저쪽에. 아 이걸 처음 써봤으니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니라. 이렇게? 이걸 돌리면 되잖아. 이 바보야. 아 이거 처음 써보니까는 앞뒤가 화면이 앞뒤로 다 있네. 카메라가 있고 얘 전면 스크린, 얘 후면 스크린 이렇게 아, 있잖아. 아, 쭈쭈 웃겨 죽게. 아 얘 군대 있을 때는 개패급이었는데 아, 나오니까 재밌네. 디카. 나마스테. 나마스테 모닝. 여기 하루에 한 번씩 와야 돼. 하루에 한 번씩. 앉아있어요. 오늘은 뭐 먹을까요? 여기는 정전이 아닌가 보네. 우리 건물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 아 오늘 전기는 2시까지 없어요. 아 2시까지 없어요? 네, 아 진짜요? 어디 뭐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호스텔에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샤워도 못 하고 한 2시까지 데이터도 안 돼요, 데이터. 안 돼요. 아, 그래서 아, 사장님 그럼 따로 공부한 건 아니고? 아니요. 한국 사람과 같이 배워. 사장님 진짜 한국말을 진짜 잘해요. 사장님? 사장님 한국말 잘하지. 자, 이제 1시간 동안 뭐 하지? 뭐 또 컨텐츠 없어? 콘텐츠? 그냥 뭐 여행 뭐 즐거웠던 거 뭐 슬펐던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럼 네가 나한테 질문을 해. 질문을? 내가 옛날에 영어래 그 여행 토크 콘서트를 내가 조금 기획을 했었거든. 사당역에서. 그래갖고 영어? 아니 여행 토크 콘서트를. 그래서 네가? 내가 주최를 했다고? 내가 모임장이었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남녀노소 그 나이 제한 뭐 불문하고 그 다음에 다 모여가지고 한 6명 7명 정도 모여서 사당역에서 막 자기가 갔었던 곳에 막 왜 여행을 하는지 어디가 행복했는지 아니, 너에게 그런 결단력이 있었다고? 없었지. 사람들 연락도 와. 아직도 언제쯤 여냐.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걸 하면서 질문 리스트를 몇 개 만들어놨는데 그 질문 나한테 좀 해봐. 그걸 해볼게. 여기 질문 리스트인데 너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너의 여행 컨셉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없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향하는 거. 마음가짐을 향하는 거? 근데 이제 아시아부터 아프리카, 근데 유럽은 비싸서 못 갈 것 같아. 뭐 남미까지는 갈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돈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야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근데 최소한 내가 갔던 곳은 다시 안 오고 싶어. 지금은 이렇게 지금은 장기로 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왔던 곳은 다시 안 가고 싶어. 그렇지. 자, 이게 컨셉. 인생에도 희노애락이 있듯이 여행에도 희노애락이 있다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뭐 기뻤던 일, 화가 났던 일, 슬펐던 일, 즐거웠던 일, 이것도 다 여행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희노애락 한 글자씩 따서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기억,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일단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뭐 어디 항상 근데 여행이라는 게 항상 즐겁고 항상 신비로울 수만은 없어. 근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또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뭔가 이런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 기쁜 것 같아. 딱 구체적으로 무슨 뭐 스토리나 이런 거나 그냥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그런 느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이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라오스에서 그 빈민가 꼬맹이들 만나가지고 같이 여행 그거랑 또 몽골에서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랑 친해져가지고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그 게르가 있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있는. 근데 막 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같이 가가지고 그 몽골 전통 음식 해먹고 또 나도 삼겹살이랑
갈비 할 수 있는 재료들 사가지고 가가지고 만들어주고 같이 요리를 할 줄 아니까. 같이 요리해서 먹고 그런 게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 그냥 너 제일 화가 났었을 때. 화가 났을 때. 진짜 이거는 뭐 거의 뭐 근데 막 내 성격상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근데 제일 빡이 쳤을 때 너 이게 빡이 치면은 이게 딱 이게 사람이 갑자기 막 뭔가 막 끌어오르는 게 있잖아. 그 모멘트. 근데 그런 게 조금 짜증나. 이제 만약에 뭐 내가 버스를 타거나 뭐 릭샤를 타거나 뭐 그런 걸 탔는데 막 오케이 200에 가자 그랬는데 딴 데 가가지고 막 300, 막 400 막 이렇게 부를 때가 짜증나. 300, 400 그럴 때. 근데 이거는 흔히 있는 뭐 관광객들한테 뭐 그 바가지 씌우는 뭐 그런 거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진짜 조금 유행을 하면서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막 뭔가 혈압이 오른다 그런 잠깐만 느낌. 내가 막 화난 일은 잘 기억 안 하려고 그러거든. 어. 한번 봐볼게. 유튜브를 한번 봐보고 짜증났어. 무서웠던 게 그 인도 열차 탔는데 내가 짐칸 위에 올라갔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끌어내리려고 했어. 아 왜? 너를 끌어내린다고 자고 있는데? 근데 그게 왜 무서웠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야. 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냥 나를 끌어내가지고 기차 밖으로 던져버릴까봐. 네가 너는 나의 상상력으로 내가 무서웠어. 너는 정당하게 그 표를 사서 거기에 딱 한 건데. 아니 근데 그 자리가 그 제네럴 칸이라서 주인이 없는 칸인데 이렇게 나눠서 앉아야 돼. 근데 내가 거기 위 짐칸 위에 가서 누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욕심을 부렸구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한테 와가지고 좋게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치 끌어내. 바지끄레기부터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몸싸움 하듯이 끌어서 내려고. 좋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반감심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조용하던 기차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끌어내니까. 끌어내리려니까 나 무섭지. 거기에 짐을 실어야 되는 칸이야 아니면은 사람이 누워도 되는 칸이야? 거기는 그런 그 개념조차 의미 없어. 없어. 그냥 선반이구만. 누우면 침대고 넣으면 짐이고. 그리고 내가 영상에는 못 담았는데 어. 그 사람들 많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막 뭐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여기 무서운 곳이다라는 게 박혀 있었어 머리에. 그렇지.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바지끄레기 잡아 당기고 막 그러니까 더 무서웠던 거지.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이랑 시비 붙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왜냐면 자국민 편 들어주려고 하지. 아, 누가 그렇지. 그 생판 모르는 외국인 편 들어주려고 하지. 한 명이랑 싸우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이지면 막요. 근데 내가 기쁠 애냐? 슬펐던 거. 슬플 애. 슬플 애. 공부 좀 보자. 아, 이렇게 아까랑도 계속 연결돼서 이야기되는데 기뻤던 만큼 그 좋은 추억을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게 제일 슬픈 것 같아. 나는 어차피 계속 여행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랑 다시 또 보자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근데 해서 여기서 밝히지만 몰라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또 보자 하면서 포옹하고 헤어지는데 나는 여행을 계속 하는 사람이고 거기 있는 사람은 정착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럼. 그러면은 다시 꼭 보자고 약속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야. 언제가 될지 모른다. 진짜. 그게 너무 슬퍼. 언제 볼지 모르지만 또 보자고 하면서 안아줘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때가 제일 슬프지, 그치? 그치. 사람한테 정이 많은 사람이 그때가 제일 힘들지. 사람한테 정이 많은 사람. 왜냐면은 거의 천정부주에 생판 모르는 남을 네가 인도 가서 도움을 뭐 많이 받았었다며. 그치, 많이 받았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호의에 대해서 너도 그거에 대한 정을 크게 느꼈을 텐데. 근데 뭐 만남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요즘엔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같이 영상 통화도 하고 뭐 메시지도 나누고 그런 건 좋은데 직접 만나서 밥도 먹고 막 스킨십도 하고 막 그런 기쁨이 이제 잠시 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막 눈물이 나서 슬퍼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쉬움. 그렇지. 한국에서는 그런 거 참 없어. 한국에서는 뭐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얘기 나눈 다음에 막 시간 되면은 우리 집 저녁 식사에 초대할게,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뭐 자도 되면은 뭐 초대를 해줄게, 아니면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며칠 동안 같이 가이드하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와줄게, 근데 이런 경우가 내 참- 생각은 좀 달라. 좀 케바케인데 한국인들 너무 바빠. 그렇게 외국인들 놀러 와가지고 내가 같이 가이드 해줄게 이럴 만큼 그 여유로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물질적인 여유 말고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바빠.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어찌됐든 그것도 내가 본업 외에 여유가 나야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니까. 본업 외에. 그 락은 뭐냐? 락은 한자로 하면 즐거울 락이거든. 이것도 사람인 것 같은데. 좋은 사람들이랑 액티비티 같이 하는 거. 액티비티. 그냥 그때가 뭐 투어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까 테마 1과 테마 2를 엄청 살짝 제가 맛보기만 하고 지나가는데 테마 3가 마지막이거든. 제목은 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 언제냐고. 여행과 방랑의 차이는 끝이 있다 없다의 차이인 것 같아. 여행과 질문 좋다. 여행과 사람이란 게 너도 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언제든 다가올 거 아니야. 언제쯤이든. 이제 네 질문에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 게 같아. 나는 지금 여행 중이잖아. ING잖아. 그렇지. 내가 이 여행이 마치고 났을 때 나한테 남는 게 뭘까라는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원래 과정 속에서는 자기가 뭐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끝나보고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예전과는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난 지금 ING라서 잘 모르겠어. 그렇지. 아직 이제 더 길게 생활하고 있고 아직은 여행의 어떻게 보면 초반부라고 봐야지. 지금 4개월 됐지만은 아직 어떻게 보면 여행의 초반부잖아. 너는 1, 2년 더 그 이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계획적인 사람들은 나는 뭐 1년 반 동안 뭐 6개월은 여기 둘러보고 6개월은 여기 둘러보고 뭐 아시아, 뭐 유럽, 뭐 아프리카 뭐 3개월 들려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짜가지고 나는 1년 반 만에 세계 여행을 하고 끝마치고 돌아오겠다라는 계획적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언제가 될지도 잘 모르겠고 돌아가는 날이 그리고 내가 지금 과정 속에 있어서 내가 뭘 얻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때 나 호주 있을 때도 그랬어. 호주에 2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있는 순간에는 몰랐어. 내가 지금 정말 얻어가고 있나? 뭐가 발전되고 있나? 이게 내 한국에서의 생활이 뭐가 다르지? 라고 했는데 돌이켜 와서 내 호주에서의 삶을 한 줄로 정리해 보자면 나는 적어도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그거 진짜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지.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나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살고 싶어. 그리고 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다양성도 그 우물 안에 있는 다양성이야. 한국은 내가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 접시 안에서는 여러 다양성을 인정을 해. 근데 이 테이블은 못 봤던 거야. 그렇지. 그냥 조그만 한 부분이었던 거지. 왜냐면은 한국은 섬나라야. 섬나라고 왕래도 많이 없고. 그리고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뭉쳐갖고 같이 살고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한민족이 주고. 그렇지. 근데 호주라는 나라는 여러 각국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한국은 약간 대부분 생각이 보편적인데 살짝 어긋나면은 넌 틀렸어. 틀렸거나 아니면 쟤 뭐지? 아까 니도 말했듯이 그 정상적인 루트라는 게 있잖아 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거기서- 원래 사실 삶에는 정상적인 루트라는 게 없어. 다 달라. 그렇지. 난 그리고 인생 얘기할 때 정상적인 루트라는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2년 다른 데서 살아온 사람과 좀 다른 것 같아. 그렇지. 나는 아예 정상적인 삶이라는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2년 동안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쌓아져 왔듯이. 이 워킹홀리데이 2년이 그 전에 네가 살아왔던 삶의 그 토대가 돼서 새로운 게 쌓아진 거 아니면 그 네가 또 살아왔던 세상이 다 무너지고 다시 워킹홀리데이 2년이 새로 쌓아진 거야.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어. 그래 어쨌든 호주가 주축이 서구권 문화야. 이 동양권 문화와 서양권 문화의 충돌이 그치. 있어. 분명히 있어. 어.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굴러져 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와서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세계 일주를 결심을 했잖아. 혹시 2년 있다. 혹시 그 이유는 그 지난 워홀에 대한 향수 아니면은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이 삶을 더 유지를 이 내가 이렇게 어울려왔던 이런 거를 더 한국에서 한 것보다 더 이거를 더 발전하거나 유지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여행을 떠난 건가? 아니, 그거랑은 완전 달라.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왜 세계 여행을 떠났냐 뭐 물어본다면 한 20%는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솔직히 월 갔다 와서 다시 한국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어. 내가 호주 처음에 와가지고 그 익숙했던 삶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났던 만큼 내가 호주 생활을 하고 와서 다시 한국 생활을 했을 때에도 이 마찰이 있어. 왜냐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대부분 해. 그렇지. 내가 생각했을 때 항상 그 인생이라는 게 일직선으로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삐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삐져나갔던 이야기를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해. 내가 아는 친구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것도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미래 걱정이 되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거든. 물론 나도 한국인이라서 완전히 다 배제를 하면서 할 수는 없어. 나도 그렇게 자라오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좀 이제 너무 답이 정해진 대로에서 좀 동떨어진 삶을 살거나 생각을 하면은 좀 약간 소외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살고 있는 것이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래요라고 말했을 때 네가 말했던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면은 좀 얘 어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어리구나, 아직 철이 못 들었구나, 아직도 방황 중이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 참 그 세계 일주가 보편적으로 막 길면은 뭐내 방 옆에 있는 원래 너 전에 호스텔에서 머물고 있던 그 프랑스 사람은 8년째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내가 저 미얀마에서 본 인도인은 20년째였어. 자전거 타고 20년째. 20살 때 나와서 딱 40살 때 자기 인도로 돌아간 20년째. 참 세계 일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정말 뭐 시간과 뭐 돈 뭐 용기만 있으면 가능하지만은 참 사람 평균 수명이 한 80세 90세라고 보면은 거기서 참 한 2, 3년 짧게는 2, 3년 길게는 뭐 3, 4년이라도 그렇게 해서 다녀와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나 뭔가 생각 이런 게 바뀔 수 있는 기회라면은 참 나갔다 오는 게 참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호주 갈 때 그 생각했어. 그때 당시에 30살에 갔는데 그때 나조차도 늦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한국 만 나이로 30살이 딱 걸쳤을 때가 마지막 그 호주 워홀을 갈 수 있는 티켓이 나오니까.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내 나이가 중반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학생 비자로 해가지고 그치,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내가 딱 중간이더라고. 근데 남들은 보통 뭐 이제 다른 나라 갔다 와서 다른 나라에서 생활을 하고 왔다 그러면은 와 재밌었겠다. 맨날이 뭐 예뻤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거 진짜 그렇지. 삶과 전쟁이야. 그렇지. 왜냐면 생존이거든, 생존. 일을 하러 간 거잖아. 놀러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온 거지. 돈이 많아서 내가 여행만 다니고 갔다 오면 상관없는데 워킹 홀리데이잖아. 일하거나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한국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생활이랑 비슷해. 일을 하고 뭐 몇 시에 출근해가지고 몇 시에 어.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조금 뭐 자기 할 거 하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일을 가고 그런 루트는 똑같은 거. 근데 사람의 사귐에 있어서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네팔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트레킹을 하러 오잖아. 그 한 지역에 모이는 사람들이 공통된 목적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처럼 호주에 일하러 온 사람들도 아마 너랑 비슷한 생각과 그런 마인드로 다 호주에 왔겠지, 일을 하러. 근데 그건 좀 달라.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타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맞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안 해. 말을 안 해.
근데 몰라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유독 그렇지. 타인의 삶에 대해서 신경을 잘하고 있다고 못하고 있다를 평가를 내리는 거야. 아주 좋은 지적이다. 진짜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장점이 뭐냐면은 아니다. 해외의 단점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해외 단점은 누군가 이렇게 나쁜 길에 빠져 있으면 나쁜 길에 빠져 있거나 당황하고 있으면 잘 끄집어내주질 않아. 그러니까 너무 너와 나는 타인이라는 생각이 그치. 있으니까 이렇게 구원해주지 않아. 한국의 오지랖이라면은 그냥 친정이라 써줄 텐데 한국이라면은 질타를 해서라도 너 그렇게 그렇지. 살면 안 되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듯이 이렇게 상반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타인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꾸짖잖아.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뭐 마약하고 뭐 너는 너 술 취해가지고 막 다니고 막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 너는 구원해주지 않아. 내가 느꼈던 건 그래. 그게 그래서 한국의 장점이지 않을까. 진짜 장점이긴 하겠다. 그렇게 보면 진짜. 자, 또 질문.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겨둔 꿈꾸는 곳이 있다면? 마지막 여행지라기보다는 내가 만나서 연이 되고 좋았던 사람들 다시 한번 만나보는 거지. 근데 그것도 다 돈이야. 솔직히 말해서 돈이 있어야 딴데. 그렇지. 내가 사당에서 했을 때 그 60살 넘은 그 닉네임이 닉네임이 가나와리였나 먹보였나 그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은 자기가 남겨둔 마지막 꿈꾸는 여행지가 가족이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잘 모르고 가장 가기도 어렵고 하지만 가장 쉽게도 갈 수 있는 거기가 마지막 그 남겨놓은 여행지로서 꿈꾸는 곳으로서 가족이 남겼어요. 근데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사람들이 조금 다 생각이 잠기더라고. 나도 지금 생각이 잠기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여행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여행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난 내 미래 와이프. 왜냐면 보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0살에서 30살 되면은 부모로부터 벗어나잖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남은 인생까지 함께 하는데 그렇게 될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가보는 거 더 깊은 유대 관계가 생길 것 같고, 그래 여행을 감으로써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단기 여행 말고 진짜 한 3달 이상 여행 가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